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쇼미더스탁 시즌2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떤 종목을 픽해봐야 될지 히든 공략 구조까지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는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할 출연자는 바로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할 텐데요. 함께하실 수 있는 소통방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연자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실까요?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코스닥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연중 최고점 거래대금이 14조 원입니다. 어제 오늘 정말 거래대금이 강렬하게 코스피보다도 더 많이 실리게 되게 되면서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정말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는데요. 하지만 살펴볼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질주의 끝을 몰랐던 2차 전지가 오늘은 브레이크가 좀 걸렸다라는 점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테슬라 영업이익이 좀 악화됐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망 매물로 좀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르륵 밀려났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NF가 기대감으로 어제 굉장히 주목받았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거의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 에코프로 3%, 포스코 퓨처엠은 3.23% 깊게 밀리는 움직임들도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수급은 과연 어디로 좀 이동을 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에게 쏠렸습니다. 260조 원대 전망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폐배터리와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폐배터리 살펴보시면 260조 원대의 시장 규모가 이제 더 커지게 된다면 앞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더 크게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기대감이 전염됐습니다.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수급 이동인데요. NPC 9%대, KPS 8%, 세비캠 7%, 그리고 똑같이 IS 동서도 6%대로 강렬한 시세 연출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주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렸는데요. 삼성 AI 반도체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훨훨 날아오를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제우스 보시면 20%까지 껑충, 레이저셀은 19%,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18%대로 관련주 테마 안에서도 선별적인 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쯤 서울경제에서 단독 기사를 냈는데요. SK 하이닉스 AI 칩에 자신감을 좀 내걸고 있다. 내년에는 HBM과 DDR5 매출을 2배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매출에 대해서 내년 2배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정리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도 가온칩스가 또 삼성전자의 또 낙수 효과를 받게 되면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가온칩스 오늘 시간으로 보시면 4%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상지 카일륨은 장 마치고 나서 공시를 통해서 채무상환 자금 확보 목적으로 에클레시아 홀딩스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타나게 되면서 살펴보시죠. 9%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 연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케미칼과 우선주 역시도 공시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UK 리미티드와 공급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따라서 우선주 9%, SK케미칼도 9%대로 급등 양상이 연출됐습니다. 장 마치고 난 공시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 점까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오늘의 출연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라면 주식시장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시장 돌아오는 거야 외쳐주셔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인상 깊었던 한마디였는데요. 네. 시장이 코스닥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인 뭐 시장은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예요, 그쵸, 사실은.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늘 올여름 썸머 랠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얘기를 좀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잘 대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는 항상 사실 대응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예측을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좋아질 것과 나빠질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선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굉장히 잘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다 싶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썸머랠리 끝난 건 아니고요. 썸머랠리는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550에서 한 250포인트까지의 상승, 그러니까 한 2,80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좀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름 썸머랠리는 올 거고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병군 대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들어간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픽했던 이슈를 좀 가져와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화면으로 좀 기사를 체크해 볼까요? 예. 화면에 기사가 나올 겁니다. 자, 폐배터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나 이걸 또 보고 계십니다. 야, 2차 전지 뛰니? 나도 뛴다. 너만 뛰냐? 나도 가자. 예. 그런 다 의미로 뛰죠, 가져오셨을까요? 요새. 예. 일단은 시장이 강한 랠리가 왔을 때 이제 얘기예요. 근데 그 강한 랠리가 왔을 때 보통 뭐가 나타나냐면 네. 대장이 나타나요. 우리 지금 앵커님이 어깨에 뽕을 이렇게. 예. 의상이 오늘 네. 뽕이 굉장하죠. 네. 네. 그 딱 대장 분위기예요. 가자! 이 분위기인데. 폐배터리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랠리의 주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그 배터리 쪽이니까 지금 폐배터리, 제 순환매죠. 사실은 양극재가 계속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가 주춤할 때는 또 폐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배터리가 또 오늘 폐배터리와 동시에 같이 뜬 게 있죠. 바로 전해질 쪽.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엔캠 같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배터리 업황에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한쪽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대장이 물론 중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 업황이 어디냐? 가자라고 외치는 이 업황은 바로 배터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음극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양극재가 한참 먼저 갔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가 갈 수 있냐? 이제 전해질,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늘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옛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한다는 거죠. 자, 예전에 이제 한참 2006년도, 5년도 랠리가 왔을 때 그때 주도 업황이 뭐였느냐면 차화정이었어요. 자동차 화학 정유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주도가 막 그때 한참 상승 랠리가 왔죠. 그때 주도 업황이 뭐였느냐? 비대면 IT주였습니다. 그죠?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랠리에도 주도 업황이 나오지 않고서는 랠리가 이어질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도 업황이 너무나 뚜렷이 나오고 있죠. 지금 배터리 쪽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랠리가 이어지다 보면 뭐가 나오냐? 물이 흘러 넘쳐서 바닥을 적신다는 낙수 효과, 즉 트리클 다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트리클 다운 현상이 나타나야 모든 종목들이 그나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마치 본인 실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또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 결국은 시장에 순응해야 돼요. 내가 요번에 수익을 잘 냈어. 이 얘기는 내가 시장 덕을 많이 봤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실력이 좋아서 수익을 많이 봤어. 이게 결코 여러분 이 주식시장을 한참 오랫동안 여러분들 경험하시다 보면 이게 내 실력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결국은 내가 시장 덕을 많이 보느냐, 좀 적게 보느냐, 그리고 혹시 시장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건 결국은 시장에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시장 먼저 보고, 그 다음 업황 보고, 그 다음 종목 보시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시장 업황 종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셨으니까 이제 예. 업황도 보신 거잖아요. 예.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주도주 그리고 유망주 볼 차례입니다. 예. 주도주로는 배터리 랠리를 가져오셨고요. 유망주는 엔캠인데요. 예.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터리가 이제 랠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도 업황의 랠리죠.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처럼 이렇게 어깨 뽕을 탁 하신 배터리가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자! 그죠? 가자! 그쵸. 이러고 예. 있는데 좋죠. 자,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한쪽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 안에서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폐배터리 쪽이 올라온 게 갑자기 폐배터리가 중요해져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양극재가 너무 달리다 보니 야 대장 니 혼자 가면 어떡해. 나도 같이 가자. 예, 같이 가야 될 거 네. 아니야. 발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니. 그쵸. 이렇게 된 거죠. 발 좀 맞춰줘. 그죠? 너만 가지 발을 말고. 맞춰줘야 갈 거 아니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제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 엔캠이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네. 이 전해질, 세계 4대 전해질 회사다. 그러니까 이것도 배터리 섹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소외받았느냐? 네. 앞에 너무 양극재가 치고 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할 건데 상대적으로 못 갔던 폐배터리, 그다음에 지금 전해질 쪽, 이쪽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엔캠이 사실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었어요. 차트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최근에 이제 오늘 내용 보면 이게 전해질 쪽도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건 배터리가 그렇게 잘 팔리면 그렇죠. 전해질은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어닝 시즌인데 그 어닝 시즌에서 오늘 이제 장 마감은 거의 5.8 72,300원. 5.86%로 끊는데 네. 장중에 이제 75,0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 가까이 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구간이 67,000원, 8,000원 부분이고. 67,000원, 8,000원. 네, 그때 이후로 지금 쭉 올라온 거죠, 와,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이 대형주가 이래 움직일 수 있는 건 결국은 뭐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서프라이즈. 네, 결국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네. 배터리가 이렇게 잘 팔리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밖에 없는 없죠. 거죠. 지금 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네, 분위기 네. 너무 좋죠. 지금 네. 이렇게 에코 삼형제라고 하죠. 가죠. 예, 이 에코 삼형제들이 다 잘 가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에코 삼형제들은 어닝 얼스 케이크다 이런 얘기를 한번 맞아요. 했었어요. 하셨어요. 그 얼스 케이크 그만큼 지진 날 정도의 어닝이니까 그렇게 잘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지금 따라갈 수 있다. 이건 같은 이제 배터리 쪽이에요. 네. 전해질 쪽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제일 처음 전기차가 나왔던 네. 그 전기차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따져보자면 이제 폐배터리가 나올 때쯤이 됐거든요. 이젠 됐죠. 예, 예. 배터리 나올 때가 이거를 됐어요. 이제 80%까지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의 그럼 대장은 어디냐 이렇게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이걸 배터리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처음 이제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라고 불렸어요. 네. 그 고전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LFP가 있었고, LFP.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넘어와서 리튬이온 배터리였죠. 그런데 이제 양극재에서 삼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NCM
NCA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네. 이제 나누어졌었죠. 이 3원계 배터리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쓴다 안 쓴다 막 얘기가 나왔어요. 많았죠. 그리고 LFP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전기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터리 쪽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죠. 여기서 이제 막 연구를 했던 게 뭐냐? 하이 니켈 배터리였어요. 하이니켈. 예, 니켈의 함량을 늘리면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니켈의 함량을 늘린 하이니켈 배터리가 그다음 주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얘기가 나오는데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뭐죠? 단결정 배터리. 전고체 단결정 배터리를 가려면 결정이 다결정이 아니고 단결정이 돼야만 전고체를 갈 수 있습니다. 그 이 단결정을 지금 또 연구하는 곳이 코스모 신소재죠.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곳은 포스코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떤 중심이냐라고 딱 보면 지금 가장 대장이 된 에코는 사실은 3원계 배터리의 연구 중심이었어요. 그럼 이게 하이니켈 쪽으로 넘어가면요. 누가 대장이 되겠어요? 코스모. 그렇죠. 코스모죠. 그렇죠. 그러면 하이니켈을 넘어가서 전고체를 넘어가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코죠. 포스코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어떤 순환 구도를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배터리 시장이에요. 왜? 누가 R&D, 즉 연구 자금을 어디에 많이 썼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중요하네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딱 느끼고 딱 정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진짜 같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배터리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가 대장주인지 어떻게 뭐가 흘러가는지 이걸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잘 필기해 놓으시고요. 공부하신 뒤에 내일 한번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예병군 대표 5글자를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있습니다. 시장 상황 트레이딩 하시면서 매매할 때 어려우시면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공략주가 이때쯤이면 궁금해지기 마련이겠죠. 첫 번째 힌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예,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네. 이 회사 폐배터리에 누구보다도 진심인 회사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힌트, 진심. 누구보다 진심이다. 어디에? 폐배터리에.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인 폐배터리 주.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알고 계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종목 맞추신 분들은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시죠? 종목 상담으로 저희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들은 오늘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4480 누르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따봉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새우 글로벌입니다. 2,500원 비중 20%. 전문가님 재무 상태는 나쁘지가 않은데요. 계속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합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가장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셔서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궁금하다. 이거 계속 왜 바닥으로 내려가죠? 전망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을 만큼 그것도 없어요? 예, 네. 지금 사실 세부 글로벌은 시장의 중심, 시장의 관심, 시장의 어떤 수급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멀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첨단 산업도 아니에요. 네. 그 미래를 밝히는 산업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플라스틱 소재를 원료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이게 첨단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A 플러스 B는 C다. 자, A는 뭐냐? 제조 원가. B는 뭐냐? 부가가치. 그래 C는 뭐냐? 납품 단가. A 플러스 B는 C다라는 공식이 딱 나와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실적이 크게 늘어날 전망치도 없고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줄어들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 관심은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시장에서 관심을 탁 받고 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야라는 어떤 생각이라도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회사 주가라는 것은 변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관심 밖에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너무나 정형화돼 있는 회사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기대감이 좀 사라진 회사예요. 사실은 세우 글로벌이 항상 이제 조금씩 팍 뛰는 이유는 뭐였느냐면 네. 신공항 관련이에요. 신공항 얘기 나올 때마다 뛰어요. 그땐 튀더라고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있는 위치가 네네. 신공항 주변이니까 신공항을 그쪽에 건립한다 이러면 또 튀다가 네네. 그래서 또 아니다 하면 또 내려가고. 쭉 떨어졌다가 네네. 또 신공항 얘기 나오면 또 훅 한번 올랐다가 지금 이제 신공항에 대한 부분도 아예 크게 얘기 기대를 없으니까. 크게 기대를 해볼 단계는 아니죠. 이거 어떻게 그리고 할까요? 선거철도 아니니까. 네. 저는 교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지금 관심도 없는 곳에서 내가 관심아 일어나라 이건 주문을 외우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사실 이런 걸 이제 주문 매매, 기도 매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야바라바히야. 네. 예, 뭐 이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고 안 올라가요. 시장에 관심이 생겨야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교체 매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한참 관심 많은 쪽 있어요. 오늘 힌트 나가는 종목도 네. 시장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폐배터리 지금 시장 관심 많잖아요. 많잖아요. 예, 네. 차라리 이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시는 게, 그 교체 매매하시는 게 훨씬 시청자분께 유리하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안 됐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럼 진심으로 저한테 따지십시오. 그럼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따봉님, 일단 주가 나의 종목이 따봉되려면 교체 매매가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폐배터리 관련주를 한번 믿어봐라 라고 대표님이 또 얘기해 주신 만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따봉될 수 있는 수익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 김승우님의 사연입니다. 엔투텍이고요. 1,420원에 비중 한 25% 정도 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주가 차트를 살펴보시면 뭐 계속 주르륵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엔투텍이었는지 아까 그 새우 글로벌이었는지 아까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해요. 예. 전문가님. 엔투텍은 사실 최근에 이제 2,000원 부근까지 확 한번 올라왔었죠. 네. 이유는 이게 리튬 관련주로 지금 이제 이 엔투텍과 관계사 이제 리튬하고 연관이 된다 그래서 이제 확 올라왔었어요. 사실은 그때 아마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회사가 지금 안 갈 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기는 갈 것 같아요. 왜? 리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리튬 회사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지금 최근에 계속 흘러내려요라고 제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남부 지검에서 굉장히 큰 수사들이 많이 있었죠. 네. 사실은 증권 범죄와 관련해서 SG 사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증권 범죄 합수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되겠어 이제 제일 크게 터져 나온 게 뭐였느냐면 에디슨 EV였습니다. 에디슨 EV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강했고 그와 관련해서 회계사 한 분, 이 이제 뭐 지금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네, 이런 네. 기사도 나오고 했죠. 자, 이 엔초텍의 실질 사주도 그와 관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질질 흘러내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문제가 그렇지만 있다. 사실상 뭐 감사 보고서상 이슈는 없었던 회사고 사실 이게 3월달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어요. 3월달에 감사 보고서 나오면 바로 올라갈 것이다. 네, 네, 네. 튀어 올라갈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3월 딱 지나고 확 튀었습니다. 확 튀었는데 못 팔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질질 흘러내렸어요. 그럼 이제 언제 지금 거래량 흘러내릴 동안은 거래량은 없었어요. 왜? 어찌됐든 이 확 튀는 구간에 터진 거래량이 밑으로 나오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우려 때문에 소량의 그러니까 이제 소량의 주식 보유자들이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는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할 거나 안 그러면 흐르는 걸 내버려 뒀을 뿐인 겁니다. 그죠? 정말 이제 많이 매수를 한 쪽, 즉 이 대량 거래를 터뜨린 쪽은 아직 나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엔투텍을 크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는 사실 뭐 잘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날 세워서 이제 조사들을 많이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우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저희도 좋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기, 필명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기입니다. NPC 뜨거운 종목 들고 계시네요. 7,100원에 비중 10%.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웃음 하는 거 보니까 저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익절도 가능하겠죠? 라는 두 번째도 있을 것 같아요. 패배터리 아까 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NPC는 좀 어떻게 보세요? MPC도 오늘 뭐 거래량이 좀 수반됐지만 그쵸.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았어요. 그죠? 네네네.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 이게 아직 실적에 대한 의구심. 진짜 과연 될까? 될까? 네. 패배터를 진짜 얘들이 할 수 할까? 있을까? 네. 이런 시장의 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회사가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좋다 보니까 진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있어요. 계속 있을 네, 수밖에 네. 없어요. 예. 이런 그 의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명량이나 명량. 네, 그 네. 이순신 아, 장군의 네네. 영화 명량이나 한산 이런 걸 보면 네. 예, 그 의심이 의심 그리고 또 의심 의심할지어다. 그 의심이 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맹신이 된다는 얘기가 그쵸, 있습니다. 그쵸. 네. 야, 이 의심이 만약에 회사가 이제 진정한 사업으로 돌아가면 그게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맹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 잘 들고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구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들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구간이다라고 보이는 게 6,000원 초반이에요. 6,000원 초반을 무너뜨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 안 무너지면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소개는 크리스탈 신소재 살펴보겠습니다. 수기님의 사연입니다. 3,600원의 비중은 50%입니다. 라고 하는데 수기님은 좀 증종 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비중이 좀 많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을까요? 예, 비중. 우리가 흔히 이제 분산 투자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나는 100의 돈을 가지고 네. 주식에 60을 넣었어. 그리고 펀드는 30 정도를 가입을 했어.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분산 투자예요? 똑같은 위험 자산이고 똑같은 어떤 레버리지를 똑같이 갖고 있고 똑같은 위험을 똑같이 그쵸. 갖고 있는데 그쵸. 뭘 그게 네. 분산이에요? 그 분산 아니에요. 아니다. 네. 만약에 시청자분이 자 난 주식 비중이 한 50%야. 그리고 금에 투자한 것도 한 30% 돼. 네. 채권 한 20% 투자하고 있어. 이러면 이건 분산 투자예요.
위험성이 다르거든요. 그쵸. 레버리지도 달라요. 성격상. 주식이 빠지면 금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레버리지와 위험성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와 위험성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보통은 이 종목 질금, 저 종목 질금. 자,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씩 10종목을 들어갔다고 칩시다. 돈 안 돼요. 이거 어떤 거 빠지고 어떤 거 오르고 돈 안 됩니다. 시장 좋을 때나 약간 볼 수 있어요. 그걸 뭐하러 하시죠? 저는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투자 금액이 적을 때는 집중 투자가 많습니다. 50%잘 투자하신 거예요. 왜 50%를 팍 질러야지. 그래서 손해나라도 거기서 배우는 게 더 큽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 신소재,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걱정할 게 있나요? 크게? 여기서 차트가 지금 꺾인 것도 아니고 이 회사의 업황이 꺾인 것도 아니고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지금 꺾인 상황도 아니에요. 단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 구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지금 비중 50%인데 80%까지 채워? 이 고민을 하셔야 될 때죠. 그죠? 그 고민을 하셔야 될 때지. 이걸 가지고 여기서라도 지금 손절하고 나갈까요? 물론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건 맞아요. 추격 매수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좋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구간에서 잡는 건 어디를 잡아도 무릎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다면 더 길게 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3,500원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닐까?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오늘도 빠지네. 이렇게 자꾸 앓다 보면 결국은 3,500원 조금 넘어서면 조금 수익 보고 빠져나와요. 손실은 잘 참았으면서. 그럴 거면 이거 투자하실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오히려 여기서 담대하게 마음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좀 해결해 드렸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종목 상담 열어놓을 테니까요.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또 AS 공략주들 봐드려야겠죠. AS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 예병군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중에 첫 번째 아스타 종목 보겠습니다. 7월 7일 매수하신데 최고가 살펴보시면요. 수익률은 25.44%를 기록했고요. 농심, 정말 마음을 흔들게 했던 그 종목 먹태깡이 기억나는데요. 7월 14일에 얘기해 주시고 나서 바로 또 4%의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먹태깡 지난주 기억나세요? 굉장히 재밌었던 또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벌써 수익률이 4%다. 뭐 말하면 족족이네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네. 농심 먹태깡 드셔보셨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어봤죠?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내가 구해드려야 되겠네. 네, 좀 주세요. 이게 어깨뽕만큼 네, 어깨뽕은 있는데 먹태깡은 못 없어요. 먹어요. 네. 술을 안 좋아하시는 네, 저 또 제로 먹습니다. 네. 그래요? 노날콜로. 노날콜. 네. 그러니까 먹태를 안 좋아하시는 거. 네. 자, 우리 이제 술꾼들은 이 먹태를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요. 네, 네. 사실 저도 술꾼은 아닌데. 자, 이게 손이가요, 손이가 이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먹태깡 먹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이거 호불호가 있겠던데요. 좋으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아니에요? 저 생각보다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사실은 네. 제가 그때 역사적으로 봤을 맞아요. 때 이 허니버터칩이나 그다음에 흰국물 짬뽕, 나가사키 짬뽕의 경우 드라마틱한 맛이 있었다. 맛이 그다음에 있었다. 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가 있었다. 요게 있었거든요. 네네.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어요. 이게 지금 품절 사태가 나는 것은 약간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품이 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삼양식품을 빠르게 좀 차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보고 잘 사셨다면 네. 저는 이게 상승률이 10% 이상은 좀 넘어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은. 네. 왜냐하면 삼양식품이 그동안 많이 올라도 봤고 네. 먹태깡의 어떤 지금 맛으로 봤을 때 이거 살짝 고개가 살짝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10% 이상의 상승은 좀 힘들다고 보고
저는 빠른 차익 실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실망스러워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이게 돼야 되는데 손이 안 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네. 나가사키 짬뽕을 먹고 싶다. 먹태깡보다.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농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죠? 조금 더 거품이 있는 것 같다. 먹태깡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딥노이드는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한 퍼포먼스를 냈던 종목이기 네. 때문에 상한가. 어제 상한가 나. 네, 어제 상한가 뜨끈한 종목입니다. 여기 한마디 해주셔야죠. 딥노이드. 예. 네. 의료가 결국은 AI와 합종 연행할 수밖에 없다. 의료도 이제는 영상을 판독할 때 그리고 이런 엑스레이나 MRI를 판독할 때 이 AI가 영상을 판독해 줄 것이다. 즉 그러면서 의사들의 오진을 줄여줄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딥노이드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딥유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 뇌 쪽 혈관, 뇌 쪽 이런 지금 뇌혈관 쪽이나 이런 쪽을 상세하게 판독해주는 딥유로, 그 다음에 가슴, 흉부 쪽 딥체스트, 그 다음에 폐 쪽 딥렁, 그죠? 뭐 여러 가지 다 갖다 때려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뼈 쪽 딥본, 그 다음에 스토막 위쪽 딥 스토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독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AI 즉 판독은 코딩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 판독 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딩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해보면 그렇지만 그 파이썬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명령어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약간의 의사들의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걸 싹 줄여주는 프로그램 바로 딥노이드의 이 코딩 없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게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지금 의사들이 의료가 진짜 이런 AI하고 합종 연행이 된다면 더욱더 수명 연장의 꿈은 길어질 거예요. 진짜 인간 수명이 길어지겠죠. 평균 수명이 100세. 네. 진짜 100세 돈으로서요. 시대를 네. 넘어갈 수 있는 그죠? 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앵커님도 100 세까지 살 수 있겠죠? 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엔캡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유망주로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이요. 정말 또 들고 계시는 보유자분들께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예. 그렇지 앵캠은 않을까요? 제가 굉장히 최근에도 많이 강조드렸었는데 자 이게 양극재가 저렇게 가면서 이 전해질이 안 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이 엔캠은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앵커님. 네네네. 앵커님은 내가 돈이 많았을 때 약간 네. 공격적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돈이 정말 없는데 공격적이었어요. 사람은 돈이 없으면 헝그리 정신 때문에 네. 원래 공격적으로 변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돈이 많아지면 유해지잖아요. 아니, 나는 안 그랬는데. 반대인가요? 저는 어땠느냐면 네. 돈이 없으면 약간 위축되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이렇게 약간 어깨 뽕이 어깨뽕을 제가 빌려드릴까요? 어깨 뽕이 이제 네. 딱 들어가는 케이스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뭐를 자꾸 인수도 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그쵸, 보일 수 그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돈이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났느냐? 그건 아닐 거란 얘기죠. 그건 뭐냐? 결국은 어닝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으니까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전에 돈이 없을 때는 이런 걸 못했지만 돈이 많으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회사 사들일 수 있어. 그쵸, 이렇게 그쵸. 된 거죠. 아, 아시겠죠? 네. 그 관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돈이 있어야 사람이든 주식이든 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스타도 살펴볼까요? 아스타 같은 종목은 진짜 25.44%나 수익률을 꽝충 뛰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안 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스타예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죠? 아스타 이거를 잘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저 예. 전문가님 얘기한 거 다 기억합니다. 자, 아스타. 네. 결국은 사우디의 투자가 거의 가시화된 시점까지 왔다. 네.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네. 예, 뭐 그러니까 안보공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 받을 수밖에 없는 없죠. 회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 주식의 흐름도 좋았고 정말 이게 가시화된 얘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컨텀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치 속담 중에 있잖아요. 맞아요. 뭐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팔아라. 그죠? 뉴스가 나오면 파셔야 돼요. 그냥 팔아야 되네요. 예. 네. 소문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쵸. 소문 때문에 야, 사우디 투자인데, 얼마나? 몰라. 근데 사우디가 투자인데, 그래? 알았어. 이 소문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쵸. 근데 뉴스가 딱 나오잖아. 네. 그럼 항상 뉴스는 네. 소문에 비해 갖고는 실망감이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뉴스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네. 바로 매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억에 쏙쏙 남는 게요. 일타 강사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소문을 여러분들 사셨다면요, 꼭 뉴스엔 파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또 이야기 전해드렸던 아스타였습니다. 힌트 지금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댓글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폐배터리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진심인 폐배터리주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셔서 대표님 좀 쉽게 좀 힌트 좀 주세요. 예, 네, 너무 많대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막 뒤로 후퇴를 했죠. 그쵸. 후퇴하면서 그냥 갔겠어요, 걔들이? 어떻게 갔어요? 마구잡이로 막 신갔어요. 그쵸. 예, 폭함지대, 목함지대 이런 걸 마구잡이 막 땅속에 막 숨겼죠. 그게, 그랬는데 네. 그 숨겨 있는데 우리가 재건한다고 재건 사업한다고 꿍꿍꿍꿍 이렇게 들어가면 펑 여기서 펑 저기서 저기서 펑 펑. 그죠? 피다. 저번에 그죠? 이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예, 들은 것인 것 같죠. 네, 그 종목인가요? 이 바로 네. 이 지뢰 제거 로봇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두 팔방 번째. 미인이에요. 팔방 미인이다. 팔방 미인이에요. 예. 지뢰 제거 로봇도 만드는 이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힌트를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 바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 들어오시면 또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서 정답을 맞춰주세요. 맞추시는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또 히든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서 정답 공개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저 폐배터리의 진심인 이 종목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겠다 하시면요. 두 번째 힌트도 있었어요. 지뢰 제거 로봇도 만드는 팔방미인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또 하나의 힌트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삼사판이에요. 하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네. 10,000평이 넘는 이 폐배터리 공장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자, 이 부지 추가 확보했어요. 네. 그러면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죠. 예. 한다는 땅 사놓고 그러면 놀라고 샀겠어요? 그쵸. 예. 얼마나 땅 사놓으려고 땅 사놓고 그냥 놀아 이러려고 샀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네. 얘기죠. 그래서 10,000평이나 넘는 땅을 샀다. 정말 폐배터리를 하려고 마음은 제대로 먹은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주가 그렇게 고점도 아니에요. 저점이에요. 저점에서 아직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영역이고 최근에 보면 뭔가 기사가 나올 때마다 크게 거래량 수반했다가 다시 찔끔찔끔 내려오고 다시 또 기사 나올 때마다 크게 거래량 수반했다가 찔끔찔끔 내려오고 하지만 항상 어김없이 빠질 때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계속 들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거래량 우리가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요. 차트의 모양도 속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흔히 이평선도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 거래량에 대한 힌트를 잘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구간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기 전 단계, 즉 폭풍 전의 고요함, 그걸 이어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는 세비캠, NPC,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인가요? 나리님, 꿈돌이님, 유람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노란톡은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 꽤 많네요. 소니드, 지뢰 제거는 so need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so need 필요합니다. 영어로 또 so need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많은 분들이 so need를 기대해 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정답이 맞다면 또 시원하게 그 종목명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든 공략주 종목명은 무엇인가요? 예, 앵커님 소띠예요? 저 양띠예요. 아, 네. 예. 저는 소띠입니다.
아, 그러면 정답은요? 소니드. 정답입니다. 예. 너무 재치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항상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잘 참고를 해서 잘 참아보겠습니다. 소니드. 예. 자, 어떤 종목이길래 이걸 또 들고 오셨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폐배터리를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네. 만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에 초점을 좀 뒀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제대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던 회사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진짜 어떤 시장의 중심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걸 이제 높이 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포인트는 그걸 잡았어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지뢰 제거예요. 근데 지뢰 제거를 사람이 하러 들어가면 위험하겠죠.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근데 딱 지금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지뢰 제거 로봇을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모양도 예뻐요. 지뢰 제거 로봇이 모양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만은. 예, 그 모양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지뢰를 진짜 잘 제거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지뢰 제거 로봇이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많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이 소니드의 어떤 영향을 좀 받아서 네네. 소니드의 좋은 이 지뢰 제거가 된 상황에서 재건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어떻게 돼요? 지금 소니드가요. 네. 시초가 이하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점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4,645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바닥권 자 여기 선 닦아 보셔도요. 자, 이 구간에서 항상 반등, 다시 반등, 다시 반등이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구간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초가 이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매수가를 얘기해 주셨고요. 무료 방송도 있습니다.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목표가 손절 라인도 다 잡아드리니까요. 소니드 궁금하신 분들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살짝만 얘기해 주실까요? 주제? 네. 오늘 듣지 않으면 100% 후회합니다. 예. 그래서 미래 업종 네. 확신이 가득 차면 맹신이 된다고 했죠. 확신에 가득 차서 맹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업황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얘기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안 들어오시면 후회할 거야. 예, 그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미래박신의 기업이 담긴 종목 대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사이트 타고 밤에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밤 9시에 또 시청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내일은 지피지기 100점 백승. 그렇습니다. 백승호 대표님과 함께 확실한 수익 전략을 잡는 비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